미국 뉴저지에서 코로나19 새 변종 BA2 스텔스 변이 감염 케이스가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성인의 2배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작년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한망청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 현금 징수를 영구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 200여 명이 IRS 세금 보고 기간 연장을 촉구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 불법 체류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기술을 사용해 에이즈 백신 임상 시험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에서 온종일 손길 펴기 캠페인을 통해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 애로원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인 BA2 스텔스 변이에 감염된 케이스가 확인됐습니다. 현재 스텔스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증과 전염력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1월 7일에서 12일간 4건의 BA2 감염 사례가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도 어제 3건의 BA2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변이의 전파력이나 치명률은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를 비롯한 미 전역 20개 주와 전 세계 49개 국가에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영국, 덴마크, 인도, 스웨덴, 싱가포르 등 49개국에서 BA2 감염 사례가 나왔으며 이 중 덴마크,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습니다. 덴마크는 BA2가 BA1보다 전염력이 1.5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분석에서는 둘 간의 입원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3분의 2 이상이 재감염 사례라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CNBC가 해당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3,582명 중 3분의 2가 과거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된 뒤 회복되면 재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부스터샷을 포함한 백신 접종이 여전히 코로나19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코로나19 변이에 똑같이 효과가 있는 범용 백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용 백신은 서로 다른 코로나19 변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을 이용해 설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이에 똑같이 효과가 있는 백신 설계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폐협회 American Lung Association에서 뉴욕주의 고등학생 흡연율이 25.6%로 성인 12%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찬우 기자입니다. 미 폐협회에 따르면 뉴욕주 청소년들의 흡연율, 특히 전자담배를 포함한 향이 첨가된 가향 성분 담배 흡연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5.6%로 성인 흡연율 12%보다 2배가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폐협회는 흡연은 여전히 암과 기타 성인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담배 판매 규제에 대한 노력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흡연 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이에 대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는 담배 세금 등으로 18억 달러의 세수를 걷고 있지만 이를 흡연 위험성과 금연 캠페인 등에 배분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 담배 금연 대신 전자담배로 전환을 독려해 여전히 흡연자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흡연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 중 80%가 가향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협회 대표 트레버 서머필드는 아이들이 향이 나는 담배를 좋아하고 호기심에 피우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뉴욕주에서 가향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멘톨 성분의 가향 담배는 질병 및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피우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미 식품의약청은 멘톨 성분은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모두 273명으로 집계돼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18년보다 무려 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영리 단체 교통대안이 발표한 2021년 뉴욕시 교통사고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이 273명으로 전년도 243명보다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이 12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50명, 자전거 이용자 사망 19명, 전기 자전거 이용자 사망 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보행자 사망 건수는 2018년보다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2018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뺑소니 운전자가 체포된 경우는 겨우 23%에 머물렀으며 완전히 해결된 경우도 3%에 불과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0%는 무면허 운전자 또는 교통사고 전과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대안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 보호막 설치, 천여 곳의 교통사고 우발 교차로 재점검, 속도 위반 단속 등을 제시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문화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의 톨게이트 현금 부스가 올 중반기쯤이면 완전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의 현금 요금소가 전면 사라질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해 중반까지 조지 워싱턴 브리지와 링컨 터널에서 후불 통행 시스템 기계를 설치 완료하고 통행료 현금 징수를 영구히 종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경우 이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로부터 진입 구간의 현금 요금소를 폐쇄하고 이지패스 혹은 후불 우편 징수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 링컨 터널은 지난해 11월부터 현금 요금소를 폐쇄하고 대신 이지패스 리더기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는 카메라 등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홀랜드 터널의 경우 이미 2020년 12월부터 후불 통행 시스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이지패스 및 후불 통행 시스템으로 전면 바뀌게 되면 통행료를 지불하려다 멈추는 바람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가 줄어들게 되지만 3인 이상 탑승한 차량에게 주어지는 카풀 할인 제도가 종료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저지 교통국이 사고가 빈발했던 아틀란틱 시티 익스프레스웨이 통행료 징수 방식을 완성된 시스템으로 인도받는 턴키 방식의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 구축 작업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출신 연방사원 밥 메네데스 의원을 비롯한 20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26일 연방 IRS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세금 보고 관련 각종 유해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출신 민주당 연방상원 밥 메넨데스 의원과 루이지애나 출신 공화당 상원 빌 캐시디를 비롯한 200여 명의 상하 양원 의원들은 26일 초당적으로 연방국세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아직도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납세자들에 대해 세금 보고 관련 각종 유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 등은 이 서한에서 2021년 세금 보고 제출 마감일인 4월 18일 이후 2021년 세금분에 대한 납부 유예 기간을 90일 동안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간 세금 보고 관련 부과받은 벌금에 대해서도 경감 또는 유예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 과세년도에 대해 70%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요구하지 말고 새로 납부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메넨데스 의원 등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은 메넨데스 의원실이 적극 나서서 초단시일 내에 초당적으로 200여 의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IRS의 적체 현상이 워낙 심각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연방의원 200여 명이 나선 것에 대해 IRS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IRS는 2020년 개인 세금 보고서 600만 개, 수정 세금 보고서 230만 개와 고용주들의 분기별 세금 보고서 200만 개가 적체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4,000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가 한 달 연기됐습니다. 복지부는 기금에 대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복지부에 따르면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신청 접수가 당초 1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2월 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경기 부양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 불체자 등이 수혜 대상입니다. 가정 연소득 5만 5천 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천 달러, 가정 최대 4천 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숙자나 이전에 투옥되었거나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혜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복지부가 기금에 대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정부가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에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작 불체자들은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초 약속된 지원 예산조차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2,700명에게만 지원 신청을 승인해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한 예산 4천만 달러 중 85%에 달하는 3,400만 달러를 실제 목적이 아닌 공무원 급여나 정부 운영 예산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충당되는데 해당 연방정부 예산은 2021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했으며 사용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다시 연방정부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비용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코비드-19 백신 제조 기술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백신 임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40년간 백신이 없었던 에이즈 예방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안지영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비드-19 백신 제조에 쓰이는 리보핵산 mRNA 기술을 활용해 에이즈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28일 ABC 뉴스에 따르면 모더나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막기 위한 mRNA 백신 1차 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56명의 지원자가 참가한 이번 임상시험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첫 번째 지원자들이 백신 후보물질을 접종했습니다. 이 중 48명은 백신 후보물질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접종하고 이 가운데 32명은 mRNA 기술로 만든 HIV 면역 항원 전달 촉진제도 투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촉진제만 접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접종 완료 후 최대 6개월간 지원자들을 관찰하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매년 5만 명 이상이 에이즈로 숨지는 등 한때 에이즈 감염은 사형 선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바이러스 양을 낮춰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치명률을 극적으로 낮추긴 했지만 완치는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약 3,800만 명이 HIV 보균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은 없는 상태로 지난 40년간 여러 차례 백신 임상시험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mRNA는 인체의 단백질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유전 물질로 코비드-19 백신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 복사법을 인체 세포에 가르쳐줘 실제 바이러스 침입 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비드-19 백신 개발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모더나사가 이번에는 인류의 난제였던 에이즈 극복을 위해 접근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 속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온정의 손길 펴기 캠페인을 통해 설맞이 떡국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입니다. 오는 2월 1일은 한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올해 초부터 온정의 손길 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에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갖기 위해 떡국 나눔 행사를 갖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지금 온종의 손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젠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회로 오셔서 한인회관을 오셔서 손세정제랑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주랑 이번 주 계속 배포하고 있고요. 이번 설날을 맞아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각각 300인분씩 떡국을 나눌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떡국 나눔 행사는 1월 31일 월요일과 2월 1일 화요일 이틀 동안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선착순 300명에게 구수하고 맛있는 떡국을 제공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이에 앞서 제1차 온정의 손길 캠페인으로 마스크 나눔 행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온정의 손길 캠페인에 많은 한인 단체와 기관, 업체들이 참여하거나 협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우입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뉴욕주의 일자리 회복세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비교했을 때에도 뉴욕시 일자리 회복 속도는 75개 도시 중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엠파이어 공공정책센터가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뉴욕주 민간 고용 일자리는 약 767만 개로 2020년 2월 수준보다 8.1% 적었습니다. 전국 일자리는 빠르게 회복돼 팬데믹 이전보다 2% 정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뉴욕주 일자리는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뉴욕주보다 노동시장 회복 속도가 느린 곳은 하와이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일자리가 13.6% 줄었습니다. 당분간 뉴욕 일원의 경제 회복 속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뉴욕 일원의 일자리 회복이 특히 느린 이유는 뉴욕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관광 산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매체 크레인스 뉴욕에 따르면 뉴욕주 빈곤 가정 장애 지원국은 지난주 34가구에 $14,000의 유틸리티 지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은 현행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지원금 제공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은 뉴욕주의 유틸리티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 금지 모라토리움이 끝난 지난 12월 21일 이후 처음 배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기준 유틸리티 지원금을 신청한 뉴요커는 약 7만 7천 가구로 파악됐으며 이 중 6억 6,100만 달러가 승인됐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인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는 10만 2천 가구가 지원해 총 1억 6천만 달러의 지원금이 제공됐습니다. 오는 2월 26일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한인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연임에 도전하는 오대석 현 팰리세이드 팍 한인회장과 정영민 전 팰리세이드 팍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 의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나 팰리세이드 팍 주민들의 소통 창구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주민들이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팰리세이드 팍 한인회 선관위는 25일 선거 공고를 내고 이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자격은 팰리세이드 팍 한인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팰리세이드 팍에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합니다. 또한 팰리세이드 팍 한인회에서 2년 이상 봉사하거나 한인회 정회원 20명 이상 또는 팰리세이드 팍 주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후보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후보 공탁금은 $5,000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차기 회장 선거는 2월 26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진행되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은 2월 23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올해 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의 상태대로라면 올 3월이나 4월경에는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적발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하루 평균 9천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 문제를 정조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육지를 통한 밀입국 단속이 강화되자 배를 타고 바닷길로 미국에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7일 2021 회계년도에 바다에서 체포된 밀입국 시도자의 수가 3,200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